이 제약회사는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 그 부서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책도 좀 전무한 상태고요. 근데 우리가 한미약품을 좀 알고 싶다. 그럼 한미약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한미약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서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번 제 콘텐츠는요, 제약회사의 조직의 안에 어떤 부서가 있고 어떤 직무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약회사 조직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가 만든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연구소라고 하면은 어떤 신약 개발, 또 제네릭 제품, 그리고 개량 신약을 이제 만드는 R&D 센터가 되겠습니다. R&D는 이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부서, 이제 원료를 입고를 시켜서 완제품을 만들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품질 관리. 품질 관련 인력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리크루팅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 레귤러터리 어페어스라고 부르는 이 개발부, RA 부서라고 부릅니다. 국내 허가, 해외 허가, 또 품목 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메디컬부, 메디컬 어페어스는 임상시험을 하죠. 또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부작용이 있는지, 또 환자 사망 사례가 있는지, 중대한 어떤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계속 감시를 합니다. 약물 감시, 컴플라이언스, 그런 걸 통칭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부서는 이제 제품이 나온 이후에 타겟 고객들한테 어떻게 제품에 대한 그 컨셉을 심어주고 영업부를 교육시켜서 이 고객들한테 제품의 가치를 전달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청중 우리 영업부 같은 경우는요, 세일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제약회사 세일즈 같은 경우는 보험이나 자동차 영업과는 좀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통장으로 뭔가 입금하는 구조가 아니죠.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내면 약국에선 제품을 이제 준비를 하고 그 제품 결국은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서 제품이 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좀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바로 세일즈 부서가 되겠습니다. 세일즈 같은 경우는 통상 제약 영업 이렇게 부르는데요. 좀 더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발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바로 BD의 약자입니다. 요즘에 이제 사업 개발 부서가 굉장히 곽감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래의 먹거리를 좀 만들고 또 다른 그 회사들의 어떤 파이프라인, 즉 제품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가져오고 파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메디컬부나 개발부가 신약 개발을 하죠. 하지만 중요한 회사의 어떤 딜 같은 경우는 바로 사업개발부에서 관장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특허부서라든가 보험약관, 법무부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인사부서라든가 재정부서, 전산부서, 통상 제약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의약품이 바로 상품이지만 그 외에도 일정 오퍼레이팅, 지원하는 부서는 다른 일반적인 기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제약회사라는 것은 이런 연구소라든가 개발부, 어떤 메디컬부 이런 부서들이 좀 특화된 그런 조직이 바로 제약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들이 저한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약회사의 어떤 그 약사나 의사의 비율이에요. 근데 통상 우리 이 조직을 보시면은 그 약사나 의사만 다 필요한 게 아니죠. 의사나 약사는 전체가 100이라면 3에서 4% 정도만 존재하고 나머지 대부분들은 유관학과의 분들이 취업을 하시고 경력을 개발하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약사가 어떤 유리한 고지에 있다. 또 의사 약사만이 취업할 수가 있다. 이거는 현재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그 부서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산부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들죠. 그리고 제품의 이 품질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퀄리티 컨트롤, Q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정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 제품의 품질 보증을 하죠. 그래서 생산부서는 통상 공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경기도나 지방에 또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공장은 어떤 공장의 그 전반적인 단계들을 또 관리하고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의 인력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개발부입니다. 통상 RA 부서, 그래서 Regulatory Affair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 업무와 해외 업무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국내 업무 같은 경우는 신제품의 허가 자료를 개발하고 등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식약처나 이제 보건복지부의
그 유관 업무를 다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나 이제 해외에 어떤 세이프티, 안전성이 업데이트가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제품이 사망 사례가 많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제품의 사용 설명서에 기입을 합니다. 빨간색이 됐든 검은색이 됐든. 그럼 그런 것들을 국내에 있는 제품에도 업데이트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개발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해외에 우리가 의약품을 수출하거나 해외에 또 등록할 수 있겠죠. 미국에 우리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미국의 FDA에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럼 그 일을 누가 하냐? 바로 회사의 개발부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실제 개발부에 이제 오래 일하시면 굉장히 몸값이 좋습니다. 네, 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메디컬 부서 같은 경우는 이 부서 이름 자체가 메디컬, 임상이죠. 그래서 임상 실험을 전부 다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임상, 뭐 1상, 2상, 3상 또는 관찰 연구, 사상 연구, 전반적인 연구를 다 관리하고요. 그리고 연구자 주도 임상 실험을 해서 통상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또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도 이런 메디컬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메디컬 부서는 좀 유전공자들, 뭐 간호사라든가 약사, 생물학과 이런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관련된 어떤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기도 하고 또는 이 마케팅이 의사나 약사들한테 홍보 활동하는 브로셔나 문헌도 이 메디컬 부에서 한번 검수를 또 거치는 그런 역할도 사내에서 하게 됩니다. 다음이 이제 보험약가 부서인데요. 마켓 억세스라고 부르는 이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제품이 개발되면 이제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에 등록을 하고 가격을 통상 받습니다. 이게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정하죠. 하지만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는 누가 정합니까? 정부와 회사가 협상을 합니다. 물론 정부에는 어느 정도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 신제품의 보험약가를 어느 정도 세팅을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들여서 제품을 개발했으면 제값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바로 이 부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 정당한 제값을 받고 보험을 잘 받기 위해서 이 부서의 역할은 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부서는 이렇게 시장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고 공장에서 제품도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부가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제품을 홍보합니다. 그럼 그 홍보할 수 있는 문구는 누가 만듭니까? 바로 마케팅 부서입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보병사단이 정말 소총을 가지고 적을 한 명 한 명 처치합니다. 그러면 전술지휘부, 중앙에서는 뭐 합니까? 지휘를 하죠. 그리고 작전을 이제 펼치고요. 전략을 줍니다. 바로 그런 전략을 만드는 부서가 바로 마케팅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주기에 맞는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요. 판매 전략을 또 수립합니다. 그리고 제품 차별화를 위해서 키메시지를 개발하고 문헌도 제작을 해서 영업부한테 제공하고 또 주요한 우리 고객들도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영업부는 그런 마케팅 부서가 준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고객들한테 다가갑니다. 그래서 우리 제약회사의 그 영업부서, 영업 담당자들은요, MR 이렇게 부릅니다. Medical Representative, 줄임말로 MR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MR 이렇게 이제 통상 부르게 되는데요. 의약품 정보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한테 제품의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처방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 서울 아산병원의 담당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는 서울 아산병원의 저희 회사의 제품을 모든 선생님들한테 홍보를 하고 처방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부를 또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SFE 부서가 되겠습니다. Salesforce Effectiveness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영업부가 하루에 몇 명 의사를 만나고 또 어떤 동선을 그리고 또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이런 자원을 분배하고 재분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과 자동차 영업과 굉장히 다른 점이 바로 그거죠. 특정 지역을 주고 특정 타겟을 주고 그 안에서 최고의 효율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제약 영업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BD 이제 사업개발 부서가 요즘에 이제 각광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BD 같은 경우는 해외와 또 국내로도 나눕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신약의 수출 기회를 탐색하고요. 또 외국에 있는 제약회사에 어떤 제품을 도입을 하면 국내에서 비즈니스가 잘 되겠다. 이런 판단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경영진에 지속적으로 이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BD 사업부가 하게 됩니다. 또 국내 업무 같은 경우는요. 국내에도 제약회사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만 해도 3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회사가 잘하는 거, 또 우리가 못하는 걸 잘 파악해서 그 제품을 도입했을 때 우리의 어떤 시너지가 난다. 그럼 적극적으로 딜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제품을 가져옵니다. 그런 역할도 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통상 이제 의약품을 이제 관장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사업 다각화라는 그런 중요한 경영 방식이 있는데요. 이 전문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반약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 또 의약, 외품, 식품 쪽으로도 이런 제약회사가 진출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런 모든 판단과 시장조사를 이런 사업개발부서 같은 곳에서 하고요. 또 전략기획부서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이 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해서 회사 다각화에 기여를 합니다. 예, 이상 어떤 제약회사의 특징적인 부서와 그 부서가 갖고 있는 어떤 역할 그리고 어떤 직무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제 이후에도 제가 이런 콘텐츠들을 좀 지속적으로 만들 예정인데요. 이 다음부터는 이 부서별로 좀 더 심화시켜서 제가 이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또 취업 준비를 하면 이 부서에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